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퍼포먼스 OPMP 설계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이퍼포먼스 OPMP를 만들기 전에 일단은 투스테이지 OPMP에 대한 설계 기법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혹은 이제 각각의 디바이스 사이즈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혹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물론 이제 본 수업의 말미에서 케이던스 실습을 통해 가지고 함께 보긴 할 건데요. 그 전에 일단은 머릿속에서 손으로 OPMP를 계산해 가면서 파라미터를 정하는 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일단 숫자들에 대한 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10마이크로암페어 정도, 10마이크로암페어 정도의 DC 전류원이 주어졌다라고 칩시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DC 전류원, 그리고 DC 전압원, 그리고 트랜지스터, PMOS, NMOS, 그리고 저항 캐패시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OPMP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10마이크로 전류원을 가지고서 우선은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자, 이렇게 여기를 묶어주면은, NMOS로 묶어주면은, 이거는 다이오드 커넥트, 지금 이 NMOS는 다이오드 커넥티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 커넥티드 되어 있으면은 이때 이런 다이오드 커넥티드 되어 있는 소자의 특성은 VGS랑 VDS가 같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자, 그때 이제 일단 다이오드 커넥션 되어 있는 이제 이런 TR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TR이 IDS가 이제 이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 동작하고 있다. 그러면은 IDS는 2분의 1 μN COX W over L에 VGS인데 VGS 여기 전압을 V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혹은 이제 바이오스 전압을 쓸 거니까 V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VGS나 VDS나 같은 값이죠. VB-VTH의 제곱이라는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IDS는 10마이크로암페어로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2 곱하기 IDS 곱하기 L per W 곱하기 μN COX 분의 1 이거에 루트 VTH 플러스 이게 VB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식을 보면은 VTH는 정해진 값이에요. 그쵸? IDS 하고 그 다음에 L per W 이게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값이 되죠.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만약 이 트랜지스터의 VTH가 이게 한 0.5V였다. 근데 여기 VB로 한 0.6V쯤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처음에 만들어 봤더니 IDS를 한 10마이크로 정도 만들고 L을 여기서 L은 한 1마이크로, W는 한 5마이크로 정도 이 정도 썼다고 칩시다. 그래서 W는 5, L은 1 해가지고 그때 전체적인 값이 한 0.6V, 0.55V쯤 나왔다고 칩시다. 그때 이 값을 0.6V로 올리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전압이 VB가 0.55V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0.6V로 올리고 싶어요. 올리려면은 자, 첫 번째 커런트를 키운다. 커런트를 키워도 VB가 올라가죠. 그쵸? 두 번째는 이제 L을 키운다. L을 증가시켜도 VB가 올라갑니다. 그쵸? W를 증가시키면은 VB가 떨어지죠. W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VB 전압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커런트를 늘리거나 W를 줄이거나 L을 키우거나, 혹은 이제 마치 L per W를 일종의 저항처럼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값이 L per W인데 L이 길어지면은 저항이 커지는 거고 W가 커지면은 저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압은 여기 I 곱하기 R로 형성이 된다. 그랬을 때 여기 커런트가 증가하면은 IR에서 여기 전압도 증가하고, 그리고 R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도 여기 전압이 증가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바이어스 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바이어스 회로인데, 바이어스 회로에서의 전압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10마이크로암페어 정도의
이런 전류원이 있어요. 이런 전류원을 가지고서 이제 바이어스 전압을 만듭니다. 바이어스 전압을 만들고 이 바이어스 전압을 가지고서 이 바이어스 전압을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미러링을 해주면은 지금 여기 ETR은 커런트 투 볼티지 컨버팅을 해가지고 VGS를 정해준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그러면은 ETR이 여기 이 노드에 VGS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 이 트랜지스터는 이제 커런트 소스로 동작을 하겠죠. 그쵸? VGS가 ETR로 인해 가지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를 요렇게 MOS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MOS로 묶어 디퍼런셜 페어를 만들었죠. 디퍼런셜 페어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PMOS로 로드를 붙여주도록 합시다. PMOS로 로드를 붙여주고 이쪽을 이렇게 묶어서 싱글인디드 아웃풋으로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신호를 이렇게 받아서 여기 값이랑 요렇게 같이 가져와서 요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투스테이지 OPM프가 완성이 됐겠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적절한 캐패시터가 필요하게 될 테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모든 트랜지스터가 이 트랜지스터 이런 MMOS들이 다 VTH는 한 0.5V 정도 된다고 칩시다. 여기 전압은 한 1.8V라고 하죠. 여기도 1.8V, 여기도 1.8V예요. 자, 그러면은 0.5V였을 때 여기는 이제 1V 이게 지금 ETR이 켜지려면은 여기 게이트 전압은 보통 VTH보다 약간 더 큰 전압이 되겠죠. 커런트가 흐르기 때문에. 어쨌든 편의상 한 0.6V 정도라고 칩시다. 0.6V 정도 맞췄다고 쳐요. 그러면은 ETR의 VGS는 0.6V인데 ETR도 VGS는 0.6V인데 ETR의 VTH가 0.5V니까 일단 TR이 켜졌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ETR의 경우에 VGS가 0.6V고 VTH는 0.5예요. 그럼 VGS-VTH는 0.1V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전압은 그 DC 오퍼레이팅 포인트 상에서 0.1V 이상으로 더 올라가야 돼요. 한 0.2V 정도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입력단 여기는 이거 0.2V보다 1VTH 이상 더 올라가서 한 0.2 더하기 0.5V 해서 0.7V 위쪽 전압부터 잘 동작하는 영역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OPM프의 입력 커먼 모드 레인지는 0.7에서 여기 VDD까지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여기에 0.2V, 0.7V, 0.7이나 0.8 정도라고 되겠죠. 그러면은 0.8 빼기 0.2 그러면 지금 VGS가 0.6이죠. VGS-VTH 0.5V 보다 여기도 0.1V만큼 더 커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0.3V가 되겠죠. 여기 전압은 0.3V 정도 수준이면은 0.3V 이상 수준부터 이제 잘 동작하는 영역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제 대략 흔히들 많이 쓰는 사이즈는 나중에 시뮬레이션 해보면 알겠지만 MMOS는 한 5에 1마이크로 정도, 그리고 여기도 5에 1 정도, 5에 1 정도, 그리고 여기는 얼마쯤 주고 한 10에 1쯤 줄까요? 여기도 10에 1쯤 주고 여기는 한 20에 1 이거를 두 개씩 써주도록 합시다. 여기도 20에 단위들은 다 마이크로 단위예요. 이 정도 써주도록 하고 여기는 이제 그 출력단에서 커런트를 얼마큼 흘려줄 것이냐. 지금 아웃풋 출력 레지스턴스가 그러니까 그 스몰 시그널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VA per ID죠. 그래서 커런트를 키워주면 출력장이 줄어요. OPM프의 출력장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OPM프가 여기에 과연 어떤 로드가 붙을 것이냐, 이 GL을 로드를 반드시 생각을 해가지고 로드에 따라 가지고 5x1에 여기도 5x1 여기도 10x1이라고 하면은 10x1이라고 여기다가 이거를 과연 이제 보통 멀티플라이어라고 써요. M은 얼마라고 씁니다. 멀티플라이어로 M을 한 10을 줄 건지 여기도 M을 한 10을 줄 건지 몇 배를 할 건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때 여기는 지금 여기랑 여기가 5대 1, 10의 1이고 여기가 5의 1에 M이 10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10의 1에 M은 여기는 20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시스테매틱 옵셋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전자회로 책에서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한 요런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서 회로를 만들어 주면 이제 티피컬한 사이즈들이 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입맛에 맞게 회로들을 수정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차차 그 회로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뮬레이션 돌려야 될지는 그 튜토리얼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잠시만요.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캐스코드 회로하고 폴리드 캐스코드를 가지고서 이제 좀 더 어제 우리가 했었던 하이 퍼포먼스, 어제 우리가 했었던 투 스테이지 OPMF보다 이제 좀 다른 형태의 베리에이션들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렇게 엠모스 입력단이 있고, 엠모스 입력단에 로드로 커런 소스가 있으면 이건 CS 증폭단이죠. 이건 CS 증폭단인데, 이 CS 증폭단에서 게인을 키우기 위해서 CS 증폭단, 여기 지금 CS 증폭단이고, CS 증폭단에 얘를 보면은 얘는 여기 게이트가 VBB로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금 CG죠. CGM프로 증폭을 한 번 더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스택이 두 개가 생겨가지고 VDD, 그라운드부터 VDD까지의 동작 범위를 많이 제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첫 단은 CS 증폭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에다가 CG 증폭기를 만든다. 자, CS하고 CG를 옆으로 붙인다. 여기는 이제 CS하고 CG를 위로 붙이는 형태예요. 이거를 CS를 옆으로 한번 접어가지고 폴디드해서 한번 접어서 캐스코드를 만든다. 이제 이런 형태가 폴디드 캐스코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형태가 전형적인 캐스코드 앰프, 텔레스코픽 앰프라고 불리는 거는, 이제 보통 텔레스코프가 망원경이잖아요. 망원경 쭉 늘려보면은 망원경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망원경이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게 한 단, 두 단, 세 단 이렇게 연속돼서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텔레스코픽 앰프라고 부르는데, 전형적인 텔레스코픽 앰프의 예예요. 이 텔레스코픽 앰프에서 여기 입력단을 옆으로 접습니다. 어떻게 접냐면은, 이제 여기 위에 여기는 전형적인 CG 앰프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이만큼만 놓고 보면 여기는 CS 앰프입니다. CS 앰프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디퍼런셜 페어 입력단이에요. 두 개를 이제 CG를 붙이지 않고 CS 옆에다 CG를 붙인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회로를 생각해보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형태의 베리에이션들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어떤 VB1으로 피모스 소스를 만들고, 피모스 커런 소스를 만들고, 여기에 피모스 입력단을 이렇게 만듭니다. 피모스 입력단을 만들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흔히 많이 쓰이는 그림으로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TR 4개를 캐스코드 출력단을 만듭니다. 캐스코드 출력단을 이렇게 만들고, 자, 위에 두 개는 피모스로 하고요. 밑에 두 개는 엠모스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얘도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자, 이렇게 가져오면은 밑에 여기를 VB1, VB2, VB3, VB4라고 이렇게 입력을 주게 되면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VO1, VO2로 이렇게 신호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이 피모스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피모스 두 개 하고, 자, 여기 이만큼, 여기 피모스하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형적인 싱글 스테이지 OPMF가 됐죠. 거기에다가 위에 여기 이만큼은 VGS가 모두 다 고정이에요. 그쵸? VGS가 모두 고정이어서 이거는 그냥 이런 로드들입니다. 이런 로드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게이트는 고정, 그쵸? 게이트는 고정된 전압이고 소스가 움직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CGM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로의 경우에 출력 저항은 여기 위에 쪽 출력 저항, 여기 이거의 출력 저항, 이거의 R01 곱하기 이거의 GM2 R02.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GM2 R02 R01 한 게 위에 쪽 출력 저항이고 아래쪽 출력 저항은 이거의 출력 저항 GM3 R03 곱하기 이거의 출력 저항은 GM4 R4, 그러니까 이거의 출력 저항은 R4, 그리고 여기에서 들여다보이는 이쪽의 출력 저항은 뭐 R5라고 하면은 R5랑 R4의 병렬 곱하기 GM3 R3 만큼 한 거 하고 여기 GM2 R2 R1 하고의 병렬 값이 전체 출력 저항이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전체 출력 저항이 나오고 그럼 그거 곱하기 얘의 GM을 하면은 게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게인은 그 오더로 치자면은 GMRO 곱하기 GMRO의 오더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높은 게인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높은 게인을 얻고 거기다가 캐스코드 회로 기존의 캐스코드 회로들에서 단점이었던 볼티지 스윙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점도 개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폴디드 캐스코드 앰프하고 투스테이지 OPM 어제 우리가 생각했었던 밀러 컴펜세이트 투스테이지 OPM프하고 두 종류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OPM프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봤었던 투스테이지 OPM프 같은 경우에는 캐패시터를 밀러 이펙트를 이용해서 크게 보이게 해가지고 아주 낮은 주파수의 로 프리퀀시의 폴을 형성을 했죠. 이 경우에는 여기 위에 쪽 출력 저항이나 아래쪽 출력 저항이 모두 다 여기에 R5를 GMRO 배 한 것만큼, 여기에 R5를 이걸로 GMRO 배 한 것만큼 해서 저항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RC분의 1이 도미넌트 폴인데 그때 투스테이지 OPM프는 밀러 이펙트를 이용해서 C를 크게 해서 보이게 주파수 보상을 한다. 그리고 폴디드 캐스코드 앰프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컴펜세이션용 캐패시터가 안 들어있죠. 컴펜세이션용 캐패시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R이 커요. 출력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미넌트 폴이 이 R하고 이 V 아웃이 당연히 어떤 로드를 구동을 하겠죠. 그쵸? 어떤 로드를 구동을 할 테고 이 로드하고 R하고 간에 RC 프로덕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출력단에서 자동적으로 주파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폴디드 캐스코드 앰프의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자동으로 주파수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그러니까 캐패시터를 주파수 보상용 캐패시터와 저항들을 추가로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작은 사이즈로 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 캐스코딩을 할 때 그냥 여기 이쪽 전압을 고정된 전압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어떤 증폭기를 하나 더 가지고 여기 이 전압을 레귤레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VB라고 하면은 여기가 X라고 하면은 여기 이 증폭기에 게인을 A1이라고 하면 여기 전압은 VB-X 곱하기 A1이죠. 여기 전압은 VB-X 곱하기 A1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때 VG는 A1의 VB-X고 VX는 X고 그러면은 VGS는 여기에 VO-X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때 VO를 이렇게 쓰고 나면은 그때 VGS는 VB-VX 곱하기 A1-1이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때의 게인은 이제 이 스몰 시그널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적인 게인이 여기 위에 쪽 이렇게 들여다본 출력 저항 R 아웃이 자, 그냥 트랜지스터 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때 R5가 보여요. 그러면은 이거를 요렇게 캐스코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거의 R5 곱하기 이거의 GM-RO 배만큼 해서 R5가 GM, R01, R02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게인 부스팅을 해주게 되면은 앞에 이 부스팅 앰프의 게인만큼이 더 곱해져서 보이게 돼요. 물론 이제 실제로는 여기다 더하기 R01 더하기 R02 뭐 그런 작은 텀들이 붙긴 하지만 그래도 GMRO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값이죠. 그리고 A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값이고 그래서
여기 이 아로 그 뒤에 붙어 있는 몇 개의 상수들은 다 어프록시메이션 날라갑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근데 OPMF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또 OPMF 안에 OPMF를 또 넣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S 증폭기 같은 간단한 앰프 하나로 이제 단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를 레귤레이션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 OPMF의 입력하고 출력 사이를 입력을 이제 여기를 이렇게 CS앰프를 만들어요. CS앰프를 만들고서 여기에 입력하고 출력을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면은 여기 이거의 R01이 원래는 게인 부스팅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거에 GM2 R2 배 되겠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GM3 R3 배만큼 게인이 또 나오게 됩니다. 출력 저항도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출력 저항도 GM3 R3 곱하기 GM2 R2 곱하기 R1 배만큼으로 출력 저항이 굉장히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게인은 원래 GM1 곱하기 GM2 R2 GM1 R1 GM2 R2 GM3 R3 이만큼이 다 곱해진 이런 값이 전체적인 게인이 되겠죠. 그쵸? 물론 이제 게인 부스팅 앰프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증폭기이긴 하고 보통 룰 오브 썸으로 대충 GMR5 정도가 GMR5 정도가 한 수십 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십 배 정도 해서 한 30배 정도. 그래서 GMR5의 제곱배 정도 하면 이게 한 1000배 정도. 그래서 보통은 한 1000배 한 60dB 정도를 그 기준점으로 삼아요. 60에서 80dB 정도가 투스테이지 OP앰프 내지는 폴디드 앰프에서의 게인. 그리고 이제 3스테이지 정도로 가면은 이제 한 3만 배, 수만 배 되겠죠. 그래서 한 80dB, 100dB, 그런 100dB는 10의 5승이니까 100만 10의 5승 100만 배죠. 이제 그렇게 그 게인들을 더 키워주고 싶을 때에는 이제 더 여기 이 차수를 더 높여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대충 한 단에서 수십 배 정도의 게인을 얻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얼핏 생각해 봤다시피 OP앰프의 입력단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OP앰프를 어떤 버퍼로 동작을 시킨다고 칩시다. 버퍼로 만약에 OP앰프를 이런 컨피그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여기서 좀 레일 투 레일이라고 하는 거는 레일 기찻길 레일 있죠. 이것처럼 그라운드 레일하고 VDD 레일하고 신호가 레일에서 레일까지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들을 레일 투 레일이라고 불러요. 신호가 이렇게 레일 투 레일로 들어오는 신호가 있을 때 이 출력이 우리가 원하기에는 똑같이 이렇게 나와주기를 원하죠. 그쵸?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 때는 위쪽이 잘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래쪽이 이렇게 잘리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피모스 입력단일 경우에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가 VDD라고 치죠. VDD라고 하면은 여기 커런트 소스의 VDS 한 0.1V 정도 잡으면은 거의 그냥 일단 VDD라고 칩시다. 여기를 거의 VDD라고 치면은 VDD 마이너스 1VTH 정도보다 여기 VI가 여기 소스 전압보다 게이트 전압이 1VTH 정도 더 낮아야지 이 트랜지스터 M1이 켜지겠죠. 마찬가지로 VI 마이너스 이쪽도 VDD 여기 전압 마이너스 VDD 마이너스 1VTH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잘 켜지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피모스 입력단의 경우에는 낮은 전압 쪽에서 잘 동작합니다. 높은 전압 쪽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아요. 그쵸? 엠모스 입력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엠모스 입력단의 경우에도 여기에 이렇게 커런트 소스가 있으면은 이거에 1VDS 정도 해가지고 0.1V 정도. 이거보다 1VDS 더하기 1VTH 정도 이상 올라가야지만 ETR이나 ETR이 켜지게 되죠. 그쵸? 그래야지 그러니까 일단 TR이 켜져야지 리니어 영역이니 세츄레이션 영역이니 따지게 되고 커런트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엠모스 입력단의 경우에는 전압이 높은 쪽에서 잘 동작해요. 전압이 낮은 쪽 그라운드 근처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여기 피모스 입력단의 경우에는 초록색 이쪽은 잘 동작하는데 VDD에서 1VDS 더하기 1VGS 정도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낮은 쪽에 잘 동작하고 엠모스의 경우에는 높은 쪽에서 잘 동작하는 특성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피모스 OPM 자, 이제 우리가 크게 OPM프를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쉽게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피모스로 이렇게 만들어둔 OPM프예요. 자, 이런 OPM프를 하나 만들었다고 치고, 또 하나는 자, 요렇게 자, 이런 OPM프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이건 지금 입력이 피모스죠. 그쵸? 피모스 입력이에요. 피모스 인풋 스테이지입니다. 이거는 엠모스 인풋이에요. 피모스 인풋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이런 피모스 인풋 스테이지를 가지고서 OPM프를 만들어주면은, 피모스 인풋 스테이지를 가지고 OPM프를 만들어주면은, 피모스 입력의 경우에는 전압이 여기 전압보다 충분히 떨어져야지만 잘 동작하죠. 즉 여기 전압이 낮은 쪽에서만 잘 동작합니다. 여기 플러스 입력으로 이런 레일 투 레일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때 낮은 쪽은 잘 동작해요. 근데 위에 쪽이 출력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VI라고 하면은 V5는 올라가다가 위쪽 잘리고 밑에는 잘 동작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특성을 보이게 되죠. 엠모스 입력의 경우에는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출력은 지금 여기 전압보다 충분히 높아져야 돼요. 얼마나 높아야 되냐면은 VTH 이상만큼, 적어도 그만큼 높아야지 잘 동작하고, 이렇게 높은 쪽에서는 잘 동작하다 낮은 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잘리게 되죠. 이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엠모스 입력단의 경우에는.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하면 합쳐가지고 레일 투 레일로 잘 동작하는 OPM프를 만들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좀 전에 우리가 폴디드 캐스코드 앰프를 배웠죠. 자, 캐스코드 출력단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 캐스코드 출력단에다가 아까 피모스 입력단일 때 하고 엠모스 입력단일 때 케이스를 두 개를 모두 사용하는 거죠. 자, 우선은 캐스코드 출력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피모스를 이렇게 붙여주고, 자, 여기에서 우선은 자, 피모스 입력단, 여기 이 커런트도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점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이쪽을 만약에 VP라고 하고, 이쪽을 VN이라고 하고, VIP, 입력의 파지티브, 입력의 네거티브, 여기를, 그럼 여기가 VIP라고 하면 여기 전압이 증가하면은 여기 전압이 감소하죠. 감소하면은 여기 전압도 감소할 겁니다. 여기가 증가했을 때 이쪽이 감소하니까 이쪽이 VON, 이쪽이 VOP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여기다가 엠모스 입력단도 하나를 더 만듭니다. 엠모스 입력단도 하나를 더 만들어요. 더 만들고, 그때 여기 VIP를 여기다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VIN은 여기다가 이렇게 묶죠. 그리고 자, 여기 전압이 증가했을 때, VIP가 증가했을 때 여기 전압이 떨어지니까, 증가하면은 이쪽 전압이 떨어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점프해서 여기로 이렇게 묶이고, 얘도 이렇게 점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전압이 낮은 입력 전압의 경우에는 ETR들이 잘 동작하는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전압이 높을 경우에는 이 엠모스 입력단이 동작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압이 낮을 때는 피모스가 일하고, 입력 전압이 높을 때는 엠모스가 일하고, 그리고 중간일 때는 둘 다 일하고 해서 이 OPM프가 잘 동작하게,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여기 엠모스 입력은 커런트 서메이션을 할 거니까, 자, 여기가 증가하면 여기가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 신호가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쵸? 여기가 증가해서 떨어지고 CG 목표 떨어지고, 그쵸? 자, 여기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nMOS 입력은 위쪽에 넣어주고 PMOS 입력은 아래쪽에 넣어줘가지고 여기 캐스코드 단에서 커런트 서메이션이 되도록 해주면은 이렇게 그 레일 투 레일로 동작하는 회로를 레일 투 레일 입력단을 가지는 OPMF 회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한쪽은 그러니까 PMOS 입력단하고 nMOS 입력단을 같이 게이트를 공유해서 같이 쓰는 거죠. 같이 쓰고 nMOS 입력단의 커런트를 위에 쪽에다가 넣어주고 PMOS 입력단의 커런트를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여기에서 폴디드 단으로 만들어주면은 이제 PMOS 인풋 페어와 nMOS 인풋 페어를 모두 사용한 그 레일 투 레일로 동작하는 넓은 와이드 인풋 레인지의 OPMF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단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입력단은 우리가 OPMF를 만들 때 몇 가지 선택 사항들의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아키텍처를 일단은 뭐 싱글 스테이지로 할 것이냐, 투 스테이지로 할 것이냐, 쓰리 스테이지로 할 것이냐, 뭐 등등등. 그리고 멀티 스테이지로 갈 때 이것들 옆으로 붙일 거냐, 위로 붙일 거냐, 캐스코딩을 할 거냐, 아니면 폴디드 캐스코딩을 할 거냐, 그냥 캐스케이딩해서 CS 다음에 CG를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거냐, 혹은 입력단을 인풋단도 nMOS 인풋 스테이지를 쓸 거냐, PMOS 인풋 스테이지를 쓸 거냐, 아니면은 그 앞에서 본 것처럼 컴플리멘터리 입력단, 그러니까 nMOS랑 PMOS를 같이 쓰는 컴플리멘터리 입력단을 쓸 거냐, 혹은 이제 이렇게 그 클래스 A, 그 출력단의 경우에도 클래스 A 아웃풋 스테이지를 쓸 거냐, 클래스 AB를 쓸 거냐, 뭐 등등의 그 선택지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OPMF를 만들게 됩니다. 자, 클래스 A 아웃풋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말로 생각하면은 그냥 CS 증폭기예요. CS 증폭기는 어떤 그 바이어스 커런트를 항상 흘리고 있죠. 그쵸? 바이어스 커런트를 항상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입력단이 증가하면은 여기 이 VG 입력단이 증가하면은 이 바이어스 커런트 상에서 여기 전압을 떨어뜨리고 감소하면은 여기 전압을 감소하면 여기 전압이 올라가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여기 캐패시터로 여기 이 위에 이 TR이 계속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하고 있는데 전압이 올라가면 VGS가 커져가지고 여기 캐패시터에서 전류를 더 많이 끌어오죠. 그쵸? 여기 전압이 떨어지면은 여기 VGS가 줄어들어가지고 여기서 끌어오는 여기 캐패시터에서 끌어오는 전류의 양이 더 줄어들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전압이 떨어지면은 여기 전압은 전류를 얼마 안 뺏어오니까 전압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속도를 제어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좋은 차는 브레이크하고 엑셀이 둘 다 있죠. 그래서 속도를 높이고 싶을 때는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띄고, 그 다음에 속도를 줄이고 싶으면은 엑셀을 띄고 브레이크를 밟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클래스 아웃풋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브레이크나 엑셀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MOS나 nMOS 중에 하나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제 브레이크는 50% 정도를 항상 밟아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를 줄이고 싶으면 엑셀을 떼요.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밟아지고 있으니까 속도가 줄어들겠죠. 엑셀을 더 밟으면은 브레이크보다 엑셀을 더 많이 밟으면은 훨씬 속도가 이제 그전보다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제 그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브레이크나 엑셀 중에 한쪽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PMOS나 nMOS 쪽에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적절한 바이어스를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으로 단순하고 널리 사용되긴 하는데, 그 전력 소모 측면에서 이제 항상 일정한 바이어스 커런트 흘려주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 RL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마이크로암페어를 흘려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칩에서도 여기 이 PMOS는 적어도 미니멈 100마이크로암페어 이상은 항상 전류를 여기 로드가 쓰든 안 쓰든 항상 공급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항상 정해진 커런트를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로파워 입장에서 불리하고, 그 다음에 그 정해진 커런트 이상의 로드를 드라이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클래스 AB, 푸시, 풀,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푸시, 풀, 아웃풋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어떤 바이어스 포인트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바이어스 포인트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냥 PMOS랑 여기 위에 쪽 커런트를 공급해주는 쪽하고 빼가는 쪽하고가 둘 다 약간 켜져 있습니다. 약간 켜져 있는 상태에서 평상시에 대기 전력 상태에서 굉장히 적은 전류 흘리다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더 많은 전류를 흘려주게 되죠. 이제 보통 이렇게 그 nMOS, PMOS를 nMOS를 위에다 쓰고 PMOS를 아래쪽에 쓰는 이런 경우들은 이제 굉장히 옛날에 공급 전압이 높았던 시절에, 혹은 이제 여러분 전자회로 책에도 보면 그 741 OPF 나오죠. 741 OPF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굉장히 옛날에 많이 쓰였던 식이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스타일보다도 자, 이렇게 위에 쪽은 피모스 그리고 아래쪽은 엠모스를 더 가지고 최대한 여기 출력단에서 전압 스윙이 많이 나오도록 하고, 중간에 이런 플로팅 배터리 같은 컨셉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 플로팅 배터리 컨셉은 예를 들어 간단해가지고, 여기 전압이 증가하면은 여기 전압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쪽 전압이 증가하면은 이쪽 전압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랑 여기 사이에는 어떤 전압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플로팅 배터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 보다시피, 자, 예를 들어 결국에는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이만큼이 출력단입니다. 출력단일 때 이쪽이 증가할 때 아래쪽도 같이 증가하고, 여기가 감소할 때는 아래쪽도 같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면은 클래스 AB로 동작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VP 노드 전압이 증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전압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은 여기 이 TR을 타고서 여기 전압이 떨어지면 여기 전압이 올라가게 되죠. 여기가 올라가게 되고 여기는 떨어지게 되고, 출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떨어질 때 이쪽 줄을 쭉 타고서 여기가 떨어지면은 여기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마치 여기에 가상의 이런 플로팅 배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유사한 동작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클래스 AB를 만드는 굉장히 많은 수단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컨셉은 여기 피모스하고 엠모스 여기 출력단의 방향만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가 증가할 때 여기가 증가하고, 여기가 감소할 때는 여기도 같이 감소하게 해줘서 마치 여기에 어떤 배터리가 있는 것 같은 이제 이런 동작을 해주게 되면은 클래스 AB OP 앰프로 훌륭하게 잘 동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풀리 디퍼런셜 앰프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죠.